입니다. 이제는 종목 진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 알려드린 전화 그리고 유튜브 게시판 모두 다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지금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BH요. BH 얼마에 사셨는데요? 21,600원에 11%요. 아, BH라고 하셔서 제가 사실은 약간 좀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는데 21,600원에 사셨다고 하니까 그럼 많이 안 비싸게 사셨네요.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사고선 지금 한 1개월 조금 넘었나요? 한 달 정도 되셨고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사고 나서 계속 내려가고 물타기는 하는데 네. 이게 뭐 보면은 계속 매출도 좋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번에 애플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낮아지긴 하는데 네. 장래성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릴 수 있는데 네. 이거 앞으로 전망이 어떠신가 해서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목표가 좀 생각해 놓으신 가격 있으세요? 한 10%만 보면 되죠. 오, 목표 수익률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 잡으시고 목표 수익률 10%.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참고해서 진단해 드릴게요. 예, BH입니다. 이 종목 얘기를 듣고 차트를 딱 봤는데 그 사이에 좀 많이 밀린 거예요. 높게 사셨으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평균 매수 단가가 21,600원, 비중이 11% 정도. 거기다가 기간도 그렇고 목표 수익률도 그렇고 상당히 좀 여유롭게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이세요. 좋다고 해서 샀는데 과연 비전이 있을까?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 어떠신가요? 예, 6개월 1년에 10% 그건 그냥 뭐 충분히 가능하고요. BH는 사실 1년 정도 보신 다음에는 그냥 상당히 수익 높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못할 걸로 봐요. 왜냐하면은 역기저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 상반기 때 상당히 좀 많이 실적이 잘 나온 바람에 올해 상반기 때는 작년보다 좀 감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 흐름에 좀 방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하방 위험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아마 많이 빠진다 해도 18,500원 깰까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10%라고 하셨나요? 11%요? 11%? 그 정도 지금은 좀 가지고 계시고, 제 생각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2,500원 넘어가면은 오히려 물타기를 한 번 더 하세요. 그래서 한 6개월, 1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중기 투자 가능하신 분이시니까요. 상반기 때는 여러 가지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감익이 되겠지만은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애플 쪽 얘기 또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때 되면 실적이 또 올라갈 거고요. 또 그런 부분들도 부각이 또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상반기 때 먼저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충분히 보유가 가능한 구간이고, 저는 6개월, 1년 말씀하셨으니까 6개월 목표가로는 28,000원 드릴 수 있고요. 1년 목표가로 친다면 32,000원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좀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 구간대 설정도 있는데 궁금하신 점이 해소되셨나요? 네, 잘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BH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격 전략 세워드렸는데 6개월은 28,000원, 1년 정도면 32,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다. 그래도 또 좋은 종목을 잘 사셔가지고요.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가능성 높다. 이런 진단 나왔습니다. BH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시판에서도 지금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신데 어떤 종목 볼까요? 조수연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블레스님, 종목은 브레인즈 컴퍼니고요. 매수가 13,600원에 5% 보유하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먼저 오늘 종가가 1,4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차트 봤을 때 아마 작년 4월쯤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지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AI 클라우드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인공지능 그리고 챗 GPT 관련 종목들 시세가 좀 좋아서 같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분석하면 될지 신기수 전문가님께 자세한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에 AI 관련주들 AI 자만 붙으면은 다들 한 번씩 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런 테마들이 이렇게까지 올라오느냐.
장이 딱히 지금 다른 거를 사기가 좀 살만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쪽 테마 쪽으로 매기가 좀 쏠린다고 봅니다. 그럼 시장의 단기 변곡이 언제쯤일까 생각한다면 내일 모레죠. FOMC가 뭐 내일 밤에 있으니까 FOMC 이후에는 시장이 변화한다고 봐야 돼요. 그럼 시장 변화하는 시점에 이렇게 매기가 쏠리던 구간에서 갑자기 돈이 빠지면서 다른 쪽으로 또 자금이 또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쪽 테마가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예상하기도 힘들거니와 지금은 거의 끝물 부분에 해당한다고 좀 봐요. 브레인즈 컴퍼니는 뭐 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죠. 작년 9월까지 5억 했으니까 올해 10억이 안 될 텐데 시총이 지금 뭐 860억이나 되니까 일단 뭐 밸류에이션으로 얘기할 종목은 아니고요.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 생각에는 이제 수익 실현을 좀 하셔야 되고요. 최소한 10,000원이 깨지면은 일단은 던지실 생각하시고 만약에 내일 조금 더 올라간다면은 올라가는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브레인즈 컴퍼니 이 종목은 길게 가져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블레스님께서 신청해주신 종목인데 작년에 매수했습니다. 채택 감사합니다. 지금도 좀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게시판으로 올려주시더라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으시다가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을 좀 빠르게 적어주신다면 저희가 그 내용까지 반영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브레인즈 컴퍼니 알아봤는데요. 바닥권 내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좀 짧은 기간 내에 어떤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될 만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올해 특히나 이달이 올해 이제 1월이 끝났잖아요. 브레인즈 컴퍼니 같은 경우는 1월 달에만 주가가 55% 정도 올랐습니다. 물론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원금 회복이 좀 됐으면 바라실 수도 있으실 테지만 한창 또 저점 대비로는 많이 올라온 상황이어서 또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잘 나올 수 있을까 저희 이 부분에 착안해서 진단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화도 받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수익 많이 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또 시청자님 속을 썩이고 있는 종목은 어떤 건가요? 삼성 SDI. 삼성 SDI. 속을 썩이는 게 아니라 또 수익을 줄 수도 있는 종목이어서 제가 말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얼마에 사셨는데요? 73만 4천 좀 비싸게 샀어요. 아, 73만 얼마요? 4,000원이요? 4천 원이요. 73만 4천 원에 비중이 어떻게 네. 되세요? 30%요. 비중이 30%시다. 아, 73만 원에 사셨군요.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뭐 들어보니까 실적도 좋다고 그러고 또 뭐 그동안 계속 떨어지다가 최근에 좀 이렇게 좀 올라오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어디까지 갈 것이냐 궁금하기도 한데 네. 뭐 아침에 또 그립부터 보면 뭐 포스코 케미칼하고 양극재 뭐 40조 공급한다 그런 뉴스도 나오고 네. 이거 좀 갈 줄 알았더니 오늘도 좀 마이너스로 끝나고요. 제 또 목표가를 많이 뭐 89만에서 100만 원도 잡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목표가는 80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언제쯤 가능할지 그런 게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80만 원까지 가능할지 그리고 뭔가 뉴스에도 제목에는 나오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많이 가는데 삼성 SDI는 또 뭐 오늘 마이너스고 알겠습니다. 이 종목 대응 전략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네네. 네, 시청자님이 비중도 좀 되고 하셔서 삼성 SDI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레포트도 챙겨보시고 또 근래에 나왔던 뉴스들까지 다 파악을 하고 계신데 매수가가 다만 좀 높습니다. 73만 원대 사셔서 비중 30%, 목표 주가 80만 원 설정하고 계신데요.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갑니다. 가는데 단지 하반기까지 아마 여유 있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실망하실 거고요. 조금 여유 있게 보다 보면은 어쩌면은 생각보다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은 좀 하셔야 되고요. 단지 이제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좋은 종목도 가격을 비싸게 사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30%를 한 번에 들어가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분할 매수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너무 큰 비중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불리합니다. 시장 보시면서 그런 것들은 판단을 하셔야 되고 삼성 SDI가 뭐 오늘도 갈 거라고 생각하셨다는데 오늘
오늘 뉴스는 사실 포스코 케미칼한테만 호재죠. 삼성 SDI는 돈 쓰는 뉴스니까 그렇게 뭐 호재 뉴스는 아니었어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구간 동안에 57만 5천 원에서 뭐 70만 원까지 거의 20%가 넘게 상승이 나왔으니까 뭐 쉬어갈 만해요. 딱 70만 원대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쉴 것 같습니다. 아마 6만 원 정도까지도 뭐 쉬었다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더 간다 보고 지금 전기차 이쪽에 특히 이제 2차전지 이런 셀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하고 동행성이 지금은 굉장히 동행성이 강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반도체 쪽만 지수를 이끌었다면 이제는 2차전지 쪽, 옛날에는 반도체와 바이오가 지수를 이끌었다면은 이제는 반도체와 2차전지가 지수를 이끌거든요. 그래서 지수와의 동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해 봐야 돼요. 시장은 일단 바닥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FOMC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봅니다. FOMC 때 또 파월이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면 한번 눌리겠죠.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또 반등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까지 본다면은 시장은 분명히 지금보다 높게 가 있고 그렇다면 뭐 삼성 SDI 같은 셋업체들 또 올라갈 걸로 봅니다. 80만 원 충분히 갈 거고요. 80만 원 가면은 일단 절반 정도는 제 생각에는 지금 딱 그 매수가가 일단 저항대네요. 그러니까 한 4만 원 정도 올라오면은 일단 절반은 좀 파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눌림 구간에서 다시 들어가신다면 그때는 목표가 또 80만 원. 80만 원까지 간다면은 그 다음에는 실제로 내년 되면 또 10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올해 반도체도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실적이 줄어들 거고요. 자동차도 작년보다 실적이 다 줄어들 걸 예상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올해도 작년보다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섹터가 전기차, 2차전지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안 좋은데도 그 실적이 늘어날 섹터가 주가가 못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전망 좋습니다. 보유하시고요. 뭐 80만 원도 보실 수 있고, 뭐 조금 요령을 부린다면은 74만 원에서 비중 축소했다 다시 잡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4만 원까지는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제 생각에는 거라고 상반기 보세요? 때도 가능하다고 봐요. 오, 시청자님 저희 좀 꼼꼼하게 봐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신가요? 그러면 장기로 네. 올 연말까지나 내년 초까지 가면은 뭐 90만 원도 갈까요? 90만 원. 아까 80만 원 얘기하셨는데 일단 80만 원까지는 된다고 하셨고 연말 혹은 내년까지 90만 원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100만 원 간다고 생각합니다. 내년까지는. 오, 근데 네.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고 또 계시다가 저 욕하세요 또. 욕하고 나서 한참 기다리면 또 이제 제 말 하고. 맞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일단 한 74만 원, 80만 원 이런 데들이 그 주식하면서 계속 갖고 있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요. 지금 이런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 또 멀티플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74만 원 부분에서 일단 비중 좀 줄이시는 게 제 생각에는 이제 효율적인데 거기서 못 줄이시겠으면은 80만 원 가가지고는 일단 좀 비중 줄이시는 게 낫죠. 시청자님 샀다 팔았다 하시는 게 좀 힘드시죠? 예,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성격 아니에요. 네, 그냥 꾸준히 들고 계셔서 이 종목이 좀 90만 원, 100만 원 가면 내년, 내후년이라도 들고 있을 텐데 싶으셔서 지금 질문 주신 거죠? 네네네네. 네. 그러면은 그냥 들고 가세요. 그러면은 꾸준히 들고 간다면 이 종목 탄탄하고 또 비전이 있으니까 시간 투자만 좀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네네네. 네. 네. 지금 감사합니다. 좀 네, 손실을 보고 계신데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종목이란 진단입니다. 잘 네, 마무리해 보세요. 네. 네. 네, 이렇게 안녕히 해서 계세요. 네. 삼성 SDI 봐드렸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제차 또 오늘 포스코 케미칼 어제 장 마치고 나서 공시 나왔는데요. 오늘 장에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또 요즘 테슬라도 바닥에서 빠르게 살아나서 2차전지에 대한 관심이 재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렇게 위쪽에서 잡으신 분들은 여전히 손실 구간이 있기는 하지만은 또 이렇게 서광이 비칠 그날을 위해서 시간 투자쯤이야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그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지루하거나 힘드시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삼성 SDI는 전화 상담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게시판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 SDI 74만 원대 매물대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을 골라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 진단해 볼까요? 조수연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네, 닉네임 블루님이고요. 삼천당제약 갖고 계시네요. 매수가 59,206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단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부터 확인해보면 48,1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매수 시점이 2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되셔가지고 기다리시느라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작년 11월 말쯤에 유럽의 바이오시밀러인 아일리아 공급한다는 소식이 한번 급등했는데요. 4만 원 구간 회복하긴 했지만 5만 원 선 저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 요즘 시장에 비해 주가가 좀 잠잠한데요. 수익 구간까지 갈 수 있을지 신기수 전문가님 단기 목표가까지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삼성단제약은 이제 항실은 그 제약바이오 쪽에는 목표가 잡기가 힘들어요. 약간 좀 이제 그 수급 싸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목표가라는 건 이제 밸류에이션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단지 삼천당제약의 요번에 그 나왔던 그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괜찮은 모멘텀입니다. 황반변성 치료제 이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상당히 시장이 좀 넓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올해 이제 그 특허 만료가 되기 때문에 유럽 쪽에 공급을 하게 됐다는 얘기는 이번에는 한 그 보니까 계약 건수가 한 690억 나오네요. 근데 이제 추가 계약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괜찮은 거고 제약바이오 쪽의 심리가 좋으면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갈 텐데 지금이 제약바이오 심리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강하지 않은 심리 하에서도 지난번에 상한가 한번 낸 이후로 결국에는 옆으로 변동성은 있었지만은 박스권을 달렸습니다. 크게 안 빠졌죠. 이 얘기는 5만 원은 한번 넘어갈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만 원은 한번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한 5만 한 7, 8천 원까지는 일단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보고요. 본전가까지 뭐 딱 간다 5만 9천 원 여기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일단 그 전고점이 얼마냐면은 5만 900원입니다. 그러니까 5만 1천 원을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5일선 대응을 하십시오. 5일선이 깨지면 그 다음에는 팔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5일선이 안 깨지면서 계속 올라가면은 5만 7천 원에서 5만 8천 원 사이에서 한번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으로서는 그런 기술적인 대응이 최선인 것 같고 본전가까지 너무 기다리다가 뭐 한 10% 이내의 손실권인데 그거 본전 찾겠다라고 한참 기다리다가 또 빠져버리는 수가 있으니까요. 5만 7, 8천 원 목표가 잡으시고 박스권 돌파하면은 5일선 대응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삼천당제약이 제약바이오가 별로 안 움직였는데 연말에 상한가 간 적이 있었네요. 다른 제약바이오 대비로는 상당히 좀 양호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진단을 원금 회복 부근까지 가면은 융통성을 조금 더 발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딱 그 가격 10원도 내가 손해를 안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시간이 길게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 즈음에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게 어떨까 저희가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삼천당제약을 좋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게시판에서도 이 종목 한때 많이 갔었는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약바이오 요즘 많이 어려운데요. 삼천당제약 꼭 잘 마무리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종목 하나 더 골라봤습니다. 오늘은 약간은 좀 소외되거나 많이 이야기되지 않는 섹터 내 종목분들도 좀 봤으면 하는데요. 잘잘님께서 자동차 부품 쪽에 화신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화신 산 가격은 8,852원. 이렇게 사신 가격, 매수가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비중이 20%. 오늘 종가하고 산 가격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오늘 떨어지길래 추가 매수하셨대요. 10,000원까지 보고 들어갔는데 괜찮나요? 목표가 10,000원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한 10%대 초반 정도 예상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또 올해 자동차 부품이나 이 조선 기자재 쪽은 좋게 보신다 하셨잖아요. 화신도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화신 오늘 아침 제 추천주네요. 네, 그러면 잘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이? 네. 근데 아침 방송 안 보셨나 봐요. 제가 매수가를 오늘 종가로 드렸는데.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릴 것 같아서 그렇게 드렸는데, 네. 예, 뭐 화신 뭐 좋은 종목이고, 일단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올해 영업 실적 대비해서 올해 연말 예상 PER이 3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리저리 봐도 아무리 봐도 싼 종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화신이라는 회사의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화신의 최대 강점은 전 세계에 있는 현대차 공장 옆에다가 공장을 지어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물류 비용이 안 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로 실어 나를 필요가 없어요, 부품을. 현대차에다 바로 갖다 넣으면 되고, 그 바람에 작년에도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작년에 해운, 재작년에 해운이라든가 작년까지도 상당히 이제 운임료가 비싸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 화신은 샤시를 만들기 때문에, 일부러 그 해상으로 운송해버리면 되게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일부러 공장을 그렇게 지어놨는데, 예, 그게 작년에 상당히 좀 맥혔던 것 같아요. 단지, 그렇다 할지라도 작년에 이런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자동차 생산 차질 때문에 다들 실적들이 그래도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산 차질이 완화가 됩니다, 올해. 물론 이제 자동차 전체 수요가 지금 안 좋을 거다라는 이제 예의가 있고, 실제로 지금 주문 취소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동안에는 그동안에 주문 받아놓은 거 생산 차질 완화되면서 막 생산하는 걸로도 부품 회사들은 그걸로 실적이 올라갈 거고요. 제 생각에는 올해 하반기만 되더라도 자동차 수요 다시 또 회복된다고 되면서 또 수요가 또 늘어난다고 부품사들 수요 얘기 또 나올 것 같아요.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중기적으로 본다면 현대차가 지금 25년부터 미국에서 전기차 공장 돌아가는데, 그렇게 되면 화신의 알루미늄 셔시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겁니다. 그래서 화신의 미래도 좋고 올해 전망도 좋고 하기 때문에 아침에 저는 11,300원 드렸어요, 목표가를. 참고하시고 11,000원까지는 뭐 무난하게 갈 거다라고 봅니다. 예,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화신 아침에 또 절묘하게 이 종목이 추천주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쪽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11,000원, 11,300원 정도 목표가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이 종목도 잘 좀 들고 가신다면은 충분히 10,000원이 목표가라고 하셨는데 그 이상도 내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좋은 평가 나왔습니다. 그대로 또 잘 보유하시면서 매도 타이밍만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즈비츠님께서 그런데 자동차는 전통적으로 파워가 좀 낮지 않나요? 해주셨는데, 그러면 자동차 이 부품 섹터 내에서도 화신이 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시는 거죠? 같은 티어랑 현대모비스나 만도나 이런 종목들은 파워가 좀 낮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10배는 갑니다. 화신은 사실 뭐 한 번씩 올라가면 20배, 30배 가고 그러거든요. 작은 종목이라. 근데 3배잖아요. 그러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뜯어봐도 이거는 분명히 싸다 이렇게 보여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게시판으로 나온 추가적인 질문까지 저희가 해결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또 유튜브에서 종목 좀 더 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비중을 좀 조금씩 사고 추가 매수 타이밍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지금이지님께서 키다리 스튜디오를 신청해 주셨어요. 비중이 5%인데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타진하고 계십니다. 1,250원에 일단은 5% 정도 담아놨고요. 오늘 종가가 9,000원대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한창 또 이런 엔터, 웹툰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다 요즘 들어선 잠잠하죠. 이분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지난번에 이제 웹툰주들 요 근래 많이 갔죠. 키다리 스튜디오가 웹툰주들 중에서는 많이 안 갔는 듯 싶지만 사실 키다리 스튜디오도 6,500원에서 11,000원까지 12,000원 분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2배까지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니까 이렇게 이 정도 쉬어감은 뭐 당연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제 웹툰 IP 관련해 가지고 뭐 콘텐츠 제작도 하고 웹툰 관련해 가지고는 전망이 계속 좋을 걸로 보고 있어요. 단지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가 실제 실적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작년에 9월달까지 영업이익이 85억, 한 100억 한다고 쳐도 지금 시총이 3,500억이기 때문에 작년 PER로 35배입니다. 올해 가령 뭐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2배가 는다면은 뭐 한 17배, 18배까지 빠질 거예요. 3배 는다면은 그럼 뭐 12배, 13배까지 빠질 거고. 근데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올해 주가 상승이 엄청날 걸로 보진 않아요.
하지만 또 여기서 뭐 크게 꺾이기보다는 뭐 박스권 정도는 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사신 거예요. 5%라고 하셨죠? 5%셨으면 5%요. 예? 5%. 예, 5%. 5%면은 뭐 한 61선 9,000원 살짝 위쪽에서 뭐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거기서 더 빠진다면은 뭐 그 밑에 한 121선 정도, 8,500원 정도, 거기 또 매수 가는 구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매수를 하시면은요, 이제는 10,000원이라는 가격이 위에 저항대로 있기 때문에 10,000원 부근 오면은 일단 그 매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5%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한 5% 정도 9,000원 단에서 매수하시고, 그리고 그 평단가 낮추신 이후에는 10,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예스 사인이 나왔고요. 9,000원대 초반에서 지금 현재 담으신 비중만큼 5% 정도 더 담으셔서 평균 매수 단가를 한 9,000원대 중후반으로 맞춰주시면은 목표 주가 좀 더 그 위까지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키다리 스튜디오 봐드렸습니다. 다음 전화가 와 있어서요. 저희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반갑습니다. 종목을 봐드릴까요? 네, 강원랜드요. 네, 얼마에 사셨는데요? 24,000원이요. 비중도 알려주세요. 50%예요. 비중이 높으시네요. 강원랜드 네네. 오늘 종가하고 5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아,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요. 예, 그 마스크가 이제 그 해지한다고 해서 네, 이제 여행하고 뭐 카지노도 항공하고 이제 늘어나니까 강원랜드도 또 뭐 수출도 하고 그 뉴스 보니까 좀 전망을 좀 묻고 싶어서요. 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면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 가운데서 이 강원랜드를 딱 골라주신 건데,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끊지 마세요. 잠시만요. 네, 고맙습니다. 강원랜드 전망이 궁금하다 해주셨어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요 근래에 제가 강원랜드를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상담을. 그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카지노주를 하면서 왜 강원랜드를 하시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요즘 보면 파라다이스 잘 갑니다. 파라다이스 잠깐 차트 보여드리면요. 파라다이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GKL도 보여드릴게요. GKL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을 한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파라다이스나 GKL은 저렇게나 높이 올라갔으니까 뭐 얼마나 더 갈까 싶죠. 그리고 이제 강원랜드를 사면은 아직 못 올라갔으니까 좀 많이 올라갈까 싶어요. 근데 실제로 주식은 주식하다 보면 그걸 아시게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세를 못 주는 데는 거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 중에는 실적이나 그런 것뿐이 아니라 뭐 수급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강원랜드는 지금 수급이 좀 안 붙고 있고요. 가령 이제 그러면은 파라다이스나 GKL이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 한도에서 멈추게 되면 강원랜드가 그때부터 출발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같이 멈출 겁니다, 같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카지노 쪽을 하시려면은 오히려 파라다이스나 GKL 쪽 조정을 좀 기다리셨다가 하시는 게 좋고, 강원랜드는 모멘텀이 올해 지금 여름 성수기라는 게 좀 사라진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모멘텀이 좀 강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요. 오히려 중국 쪽에 중국인들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 강원랜드보다는 파라다이스나 GKL 분명히 이쪽으로 또 이제 모멘텀 좀 붙기 때문에 저는 강원랜드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종목입니다. 항시 그 어떤 섹터의 대장주나 최소한 2등주는 돼야지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강원랜드처럼 이렇게 안 움직이는 종목들은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하지만 그렇다면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반등 나오게 되면은 본전가에서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제가 좋은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근데 이제 카지노 쪽에는 좀 파라다이스도 그렇고 GKL도 그렇고, 파라다이스가 오히려 지금 매수가 가능한 차트를 만들고 있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쪽들이 좋고 강원랜드보다는 좀 교체 매매를 좀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시청자님, 이 종목은 원금 회복하시면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대안을 마련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어요? 네,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현명한 판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또 연락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강원랜드 살펴봤습니다. 같은 섹터 종목이라 하더라도 보통은 이렇게 덜 오른 종목군들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가는 말이 더 가는 그런 장세 속에서 또 종목 선정 어려우실 때는 이런 저희 진짜 쉬운 진단에 노크를 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려주신 분들 종목 가운데서 NK맥스 한번 볼게요. NK맥스 보기 전에요. 저희가 YIK 한번 보겠습니다. 두 분 다 일단 봐드리는데 시간상 조규사님께서 먼저 올려주셔가지고 YIK 진단해 드리도록 할게요. 4,000원에 매수가고요. 비중이 25%입니다. 이분도 좀 손실을 보고 계신데 YIK 이 종목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전문가님? YIK는 뭐 이제 반도체 종목이니까 제가 요즘에 반도체 종목들을 장비주든 소재주든 이제 상담하면은 드리는 말씀이 계속 똑같아요. 상반기 때는 별로일 거다. 하지만 바닥은 찍은 것 같다. 그리고 하반기 되면은 올라갈 거다. 이건데 이제 YIK도 이제 결국에는 같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 많이 빠졌는데 정말 삼성전자 급락인데 장비주도 상대적으로 좀 안 빠졌죠. YIK도 오늘 오히려 올랐네요. 0.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빠졌다 한들 반도체와 관련된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소부장들은 바닥 찍었다라는 이제 인식들이 좀 강하게 있는 것 같고, 작년에 YIK가 지금 4분기 실적 발표는 안 했고요. 9월 달까지 300억 했습니다. 이 회사 시총이 지금 2,600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회사 뭐 450억 한다 치면은 뭐 작년에 PR로 봐도 6배, 7배예요. 비싸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또 올해 상반기까지도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주가가 막 날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반기가 되면은 저는 이제 그 반도체 2분기 바닥론에 대해서 저도 그런 전망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분기 중반부터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YIK는 지금은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네, 이분 비중이 20%, 네, 뭐 25%. 25%면은 뭐 네. 추가 매수하기는 좀 이제 좀 부담스럽고요. 일단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종목은 뭐 4,300원까지는 올라갈 걸로 보고요. 4,300원 갔을 때 팔기도 아까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반도체 이제 그 전공정 검사 장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올라가면은 본전가 위쪽으로 가면은 팔지 마시고요. 그때 한번 본전가 위로 올라갔다는 소리는 반도체 업황이 반도체 종목들이 막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팔지 마시고 그때 한번 더 상담을 한번 좀 받아보시고 목표가를 다시 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때가 안 와서 그렇지 종목을 잘못 고르시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조교삼님께서 올려주신 YIK 일단 매수가 4,000원 회복되면은 그때 바로 팔지 마시고 한 번 더 신청을 해주세요. 오히려 그때가 또 시세의 시작일 수도 있다. 하반기에 대해서 가능성을 상당히 좀 크게 열어두고 계시는데 YIK 지금은 또 어두운 터널을 다 좀 온전히 지나가고 있는 상태다. 시간 투자 약간 좀 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의견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NK맥스 보겠습니다. 레즈비츠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13,250원에 비중의 12%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못 가고 지금 제약바이오 완전 소외받아서 걱정이 되신다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저도 이 종목을 좀 봤으면 싶었던 게 전문가님 방송에서 이 종목을 예전에 얘기해 주셨던 게 또 기억이 나가지고 어떤 대응 전략을 만들어 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일단 종목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저는 이제 뭐 괜찮은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NK세포를 활용한 방법이 그 여러 가지 실험이 지금 유효성이 굉장히 많이 지금 증명이 좀 되고 있고, 특히 요 근래에 알츠하이머 쪽으로는 미국에서 동정적 승인까지 났거든요. 알츠하이머 쪽에 딱히 지금 없어요. 뭐가 확실한 이제 낫는 어떤 그런 유효성 있는 약물이 없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나온 지금까지 개발된 알츠하이머 관련된 그런 이제 약들 중에서는 NK맥스의 슈퍼 NK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NK맥스는 올해 괜찮은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단지
지난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 제약바이오들 심리가 다들 모멘텀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4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예전에 바이오 좋을 때도 이 4분기 실적 시즌 특히 이제 그 감사 보고서를 내야 되는 이런 시즌에는 바이오 쪽에 실적들이 안 나오니까 이제 뭐 그런 심리들이 다들 안 좋았어요. 실적 시즌 지나가면서 오히려 저는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바이오 제약 쪽을 지금은 슬슬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된다 보고 있고요. NK백수도 이제 올해 틀림없이 저는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라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의 심리가 좀 좋아지면은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되는 구간이고요. NK맥스는 지금 이렇게 그어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한 121선 위쪽으로 넘어가면은 탄력이 생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121선을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힘 모으기 과정으로 보고 있고 지금은 또 모멘텀을 좀 찾기 위한 또 바이오 쪽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서 눈치 보기성 행보를 보인다고 보고 있어요.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한번 15,000원 단 위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최소 17,000원 그리고 올해 뭐 잘 가면은 올해 연말까지 본다면 저는 2만 원 넘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충분히 보유하시고요. 뭐 싸게 잡으셨네요. 1차 목표가만 한 16,500원 잡으시고요. 지금은 보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오늘 3,000당 제약도 받으렸고요. 이렇게 NK맥스도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신규수 전문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은 좀 어렵지만은 시기적으로 그런 것이고 올해 좀 내내 이 종목 눈여겨보자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16,500원 목표 주가 설정해드렸고요. 그리고 계단식입니다. 15,000원, 17,000원 또 뚫으면 2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다. NK맥스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로 오랜 기간 동안에 시간 투자를 하시거나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오늘 게시판에도 글을 좀 올려주고 계시네요. 지금 레즈비추 님도 보시면서 또 바로 이게 받아 적으셨어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 종목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님께서 히림을 신청해 주셨어요. 11,500원이고요. 비중이 20%입니다. 히림, 뭐 도화 엔지니어링, 한미글로벌 한창 모래바람 불 때 우리가 많이 봤던 종목군들인데 또 이 종목 안 본 지가 약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히림, 사신 가격보다는 아래쪽에 형성돼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1,670원인데요. 히림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전문가님? 네, 히림은 회사가 상당히 좀 이제 중견 회사고 건실한 회사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종목은 테마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투기적으로 너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대응 외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림은 네옴시티 관련주 또 뭐 UAE 뭐 아랍에서 또 뭐 얘기 나오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틀림없이 또 빠지고 이런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대응이 최선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고점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선이 이렇게 있는데 딱 본전가가 지금 매물대 같아요. 본전가 오면은 파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저점을 또 이렇게 연결을 해 보면은 딱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21선 깨지면 안 될 것 같죠? 예, 그러니까 21선 깨지면 나오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기술적으로 단순하게 대응할 생각하셔야 되고 제 생각에는 지금 손실이 얼마 안 크시기 때문에 지금 나오시는 것도 지금 이렇게 그 항시 이런 테마주들은요 올랐다가 조정받고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거는 시세가 강하게 위쪽으로 돌파되기가 힘들어요.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 네옴시티보다 더 강한 모멘텀이 현재로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제 못 간다 생각이 된다면은 최소한 1,300원이 지금 21선이네요. 깨지면은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내내 봐야 될 테마 가운데서 또 어떤 분들은 네옴시티 다시 한번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옴시티가 아직 이 도시 건설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계속해서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주시겠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뉴스 나온 다음에 그때. 대응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뉴스 나오기 전까지 네옴시티, 시림처럼 네옴시티 관련주로 떴던 종목들이 또 뉴스 나오기 전까지는 슬금슬금 또 계속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랬다가 뉴스 나오면 또 급등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미리 그거를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보유를 할 만한 그런 테마주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모멘텀이 발생했을 적에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테마주는 테마주의 논리를 적용하자 이렇게 저희가 교훈을 얻어보면서 히림 마지막 종목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장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예, 일단은 미국 시장이 기술적으로 지금 고점 신호가 좀 나왔거든요. 제가 잠깐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차트 보여주시면은요, 이게 이제 그 슬로우 스토캐스틱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그 봉이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위에 쪽에 보시면은 고점이 이렇게 높아졌죠. 예, 이건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이버전스 발생하면은 보조지표 쪽으로 따라가요. 보조지표가 지금 하락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단기 고점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고요. 요 근래의 시장 전체적으로 움직인 건 나스닥인데 나스닥도 보면은 이렇게 낙타 덩어리 모양 나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고점이 나왔습니다. 단기 고점이 나왔다고 이런 신호가 나온다고 바로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신호가 나오면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사람들이 이거 많이 보잖아요. 특히 미국 사람들 스토캐스틱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거 보조 지표를 보고 있는데 나쁜 뉴스가 한번 나오면은 던지기가 쉬워지겠죠. 예, 그래서 나쁜 뉴스 한번 나오면은 훅 빠집니다. FOMC가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기에서 파월이 기대보다 좀 강한 멘트를 했다 이러면은 조정이 한번 들어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단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S&P 500도 요 지붕 뚫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 추세에서 박스권 추세를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빠지면은 분명히 매수 기회가 올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FOMC 불확실성에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내일까지는 뭐 어쨌든 관망. 그리고 저는 이제 어제도 삼성전자 매도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현금화를 조금 시키셨으면 좋은데 지금 뭐 굳이 뭐 매도까지는 할 필요 없다 할지라도 어쨌든 오늘 내일은 좀 관망하시고 FOMC 이후에 저는 시장이 하락했다 올라가든 2차 상승이 나오든 그때는 상승이 나올 때는 성장주들 장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주들 장세를 이제는 좀 대비를 하면서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그동안에 이제 그 금리 인상 때문에 피해를 봤던 그런 쪽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지수가 또 교묘하게 2,500에서 저항을 받아가지고 다시금 또 박스를 그리러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세요? 그럴 수 있고요. 단지 이제 이것은 꼭 이제 뭐 기술적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저는 코스피가 이번에 내려오게 된다면 한 2,350 정도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거는 이제 FOMC 결과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지만은 지금은 이제 FOMC 결과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확인을 하면서 2,350까지 일단 좀 열어놓으면서 여유 있게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일단은 좀 쉬어가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 증시도 빠졌다 오르든 아니면 여기에서 FOMC 결과를 보고 꾸준히 오르든 그 이후 국면에서는 성장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신규수 전문가 이렇게 대응 전략의 팁을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마음껏 아낌없이 퍼주신 우리 신규수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수는 요즘 들어서 약간 좀 휘청휘청 되지만은 종목군이 돌아가면서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또 빨리빨리 시장의 흐름을 잘 캐치해서 꼭 수익으로 연결 짓는 전략 저희와 함께 내일장도 외롭지 않게 투자 생활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못 봐드린 분들 내일 이 시간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기억했다가 꼭 진단 먼저 해드릴게요.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